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320조 토지 구분 가겠습니다. 자, 토지 구분 별표 3개. 아마 여러분이 재산세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기서 일부가 전면 개편되는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뭘로 과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언제 납부한다고 그랬죠?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그랬어요. 이때 이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제외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주택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냐?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거다. 그러면 이 토지에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요, 그냥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차등 과세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라 좁은 나라다. 좁은 나라. 그러니까 토지가 단순히 사유재산보다도 어떤 공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 좁은 국토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알차고 야무지게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게 학개론에서 여러분 배우셨나요? 감정평가할 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 하죠.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요. 그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 나온 게 바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국토가.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뭐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죠. 국계법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게 바로 뭐야? 국토. 뭘 대상으로 하는가?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무슨 과세하냐? 차등 과세입니다. 그럼 세법에서 차등 과세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달리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세율을 달리하겠답니다. 세율을. 그래서 그 토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하는지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보냐? 분리과세 토지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때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여러분? 3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 뭐와? 분리와 별도와 종합. 무슨 과세예요? 여기는 합산 과세 토지.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합산을 과세더라도 동일한 시, 군, 구 안에서 누구별로 합산 과세하는가? 소유자별로. 여기 적혀있는 거 보이죠? 여기 보여야 돼. 예, 마음이 착한 사람은 다 보일 거고 뭘 적어놨다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조용히 창문 열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어. 그 제 수업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창문 열고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3가지. 분리, 별도, 종합. 무슨 과세? 여기는 합산과세 토지야.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어떤 놈이 분리고 어떤 놈이 별도고 어떤 놈이 종합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구분 기준이 뭐냐면 별도는 주로 어떤 토지를 말하냐면 사업용 토지를 말해요. 그리고 종합은 무슨 토지를 말하냐?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감을 잡았어. 아, 하나는 사업용 토지고 하나는 비사업용이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바로 뭐죠? 종합이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별도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 종합은 무슨 토지다? 비사업용.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어떤 토지의 가격 차익 상승을 전제로 해서 투기 등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요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에서 불가피하는 거야. 상가 밑에 부속 토지 있어. 그러면 상가는 사업용 건물이죠? 그 밑에는 토지는 무슨 토지야 그러면 별도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은 무슨 토지? 비사업용.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별도는 사업용, 종합은 비사업용에서 어떻게 하냐? 별사종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별사종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드시는 아저씨 앞에 가서 여러분 딱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외우는 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특히 주부님들은 이 뭐라고 해야, 표현을 잘못하면 또 욕 뒤지게 먹는데. 언변이 좋다고 그래야 되나? 말을 하시는 게 조리 있게 따박따박 잘하죠. 저도 저희 집사람 말 붙으면 제가 게임이 안 됩니다. 직업이 말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 붙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걸로 강의를 하냐고 그래. 말 되게 못한대요. 안 돼, 말이. 여러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한 3월달, 5월달 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언니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언니는 주로 이제 노래방 파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갖고 복습을 하고 서로 뭐 하면서 토론하면서 정리하는 건 여러분 절대 금방 까먹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했습니다. 하여튼 성적표 받으면 올가야 올가. 다 가야. 그래서 하여튼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우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그냥 저희 아버지가 난답니다. 빗자루로. 이 새끼야 이걸 성적표로 받아왔냐. 아이고 그러면 동네 소문났어. 오늘 또 재준이 패나 보다. 야.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 하여튼.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었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 이걸 한꺼번에 외운 걸 그대로 하냐? 그렇진 않아요. 자꾸 뭐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반복돼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외워서 이걸 했으면 내가 벌써 인생 폈지. 나도 저 블루하우스 갔다가 잠시 저쪽 붉은 벽돌집으로 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자주 보십시오. 보되 단순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꾸 토론을 하라. 얘기를 하라. 그래서 오늘도 요거 배운 걸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써먹는 거야. 자기 밥 먹으면서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별사종비 쫙 해버려. 그러면 네 밥 먹었단 말고 아저씨가 뭐하나? 그러면은 무식한 놈.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다 이거나.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자꾸 써먹어. 그래서 특히 아저씨한테 많이 써먹어야 돼. 그래 아저씨가 우리 집사람이 공부하는 게 뭔 내가 못 알아는 아주 어려운 법을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이 아저씨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공부인지를 몰라요. 그냥 대충 뭐 2, 3개월 하면 되는 줄 알아 인간이. 그래서 고시 공부하냐? 무슨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하냐? 고시 공부야 인간아. 그죠? 진짜 여러분 고시 공부야. 다 법과목이잖아. 학개론 빼고. 그때 학개론 쉬워? 하학거리잖아 걔는 또. 그래서 학개론이야. 하학거린다고.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 종합은 비삼지.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 별사종비. 그래서 별도는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삼용 토지.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오면 어떤 세율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누진세율이 나온다 했어. 누진세. 그래서 두 놈 다 무슨 세율을 때리는데? 누진세인데 여러분 생각해. 둘 중에 어디가 더 세율이 높겠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비삼용 토지니까 정부 입장에는 우대 규제야. 규제. 그럼 규제라는 것을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그러면 별사 중부인데 둘 다 무슨 세력들이지만 누진세력이지만 별도는 사업용이고 종합은 비사업용 토니까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근데 이제 하나가 뭐죠? 이제 분리과세.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 하냐면 분리과세. 분리란 거 뭐야? 어디서 끄집어낸 걸 말하는 거죠. 끄집어낸 거 아니야. 자, 여기 수험생들이 아니라 이 중에서 1차, 2차를 모두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 2차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2차 생활 이렇게 따로 나오세요. 그거 뭐 한가? 분리한 거죠. 그분들 올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죠. 2018년도에. 제 말이 맞아요. 그분들 올해가 마지막인가 2018년이. 1차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분들은 더 스트레스가 올라. 바짝 올라온다. 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아니면 내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분들 스트레스 팍 올라옵니다. 그럼 옆에 어떤 분이 철도 없이 언니는 좋겠어 2차만 공부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면서 이제 저는 매년 봐요 그런 분들을. 자, 분리과세 뭐 어디서 끄집어낸 거죠? 이름이. 그러면 어디서 분리한 거냐? 뭐해서?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분리. 너희들 나와 그런 거야. 남들 뭐 할 때? 합산과세 너희들은 나와. 따로 나와. 그래서 얘들은 분리과세 토지는 여러분 토지별로 개별과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개별과세하니까 무슨 세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비례세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2교시 때 토지는 원칙이 대물세, 예외가 대인세 그걸 설명한 건 이유가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여러분?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비례세율로. 근데 이 비례세율이 한 개가 아니라 역시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1000분의 0.7로 과세하는 게 있고요. 1000분의 2로 과세하는 게 있고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하나야 두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 그래서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 차등 비례세율이랍니다. 비례세율도 차이를 두겠다. 그 얘기야. 차등 두겠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그래서 지방세는 이렇게 천분율로 표시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외우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소 기억할 때는 백분율로 환산해서 외우시다가 표현할 때는 천분율로 환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환산하면 몇 가지가 있냐? 0.07%짜리, 0.2%짜리, 4%짜리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이면 1000분에 하나 더 붙여주면 됐어. 공 하나를. 1000분이 얼마? 40. 1000분의 0.2니까 불러보니까 얼마 되는가? 2. 1000분의 0.7을 공 하나 더 붙이니까 뭐가 되는가? 007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100분율 환산할 때는 0.07%짜리, 0.2%짜리, 4%짜리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0.07%짜리로 과세하는 게 뭐냐? 0.2%짜리로 과세하는 게 뭐냐? 4%짜리로 과세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그러면 0.07로 과세하는 건 딱 몇 가지냐면 여러분 지목을 봐서 세 가지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크게 일단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0.07%짜리를 적용하는 건 몇 가지야 여러분?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래서 세 가지.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 다음에 여러분 0.2%짜리는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그 다음에 기타 정책 목적상 저율로 과세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2%짜리는 공장용지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정책 목적상 세율을 낮게 하할 게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1000분의 40 몇 프로짜리죠 여러분?
4%. 여러분 이때 요 4%를 꼭 의미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 등 4%라는 것은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짜리다? 4%짜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세에서는 4%짜리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그럼 이건 주로 어떤 토지냐? 4% 사치성 재산. 그럼 우리 사치성 재산 5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외웠죠? 별골 오선주 기억나시나요? 예. 별골 오선주 중에서 선박은 고급 선박은 선박일 때니까 토지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별골 오주 선을 빠졌으니까 그 중에서 딱 2가지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4%짜리 무슨 토지죠? 사치성 재산에 공하는 토지죠. 꼬로죠. 꼬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에서 별장과 고급 주택은 어디 갔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별장과 고급 주택은 어디 갔느냐. 이거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별장 부속 토지나 고급 주택 부속 토지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결론 4%짜리 딱 몇 가지야? 2가지야. 뭐야? 꼴 5. 꼴이 뭐야? 골프장용 토지. 5는 고급 오락장 토지. 그래서 이걸 꼴로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일단 이게 가장 기본 중에 이게 기본이야.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스키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도 안 했다고? 아직 출발도 안 했어. 한번 요 이 땅 하면 여기부터 저 끝까지 가. 쓰지 마시오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 끝까지 갈 텐데 일단은 여러분은 거기 가기 전에 요 정도라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도와 종합일 때 별도는 사업용, 종합은 비싸니까 어디가 더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 근데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개별과세에서 차등비례세를 정하는데 토지 이용 정도라서 몇 프로짜리가 있고 0.07%짜리, 0.2%짜리, 4%짜리. 특히 4%짜리는 보유세에서 어떤 세율이다? 최고 세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007이 적용되는 건 몇 가지? 3가지. 농, 모, 임. 0.2%짜리는 공장용지. 그 다음에 4%짜리는 꼬로.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등록 면허세 할 때 제 첫 여자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설이. 예. 둘째 여자입니다. 2번째 여자가 영희입니다. 영희. 누구? 영희. 제 설이는 예,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스라고 그러는데 둘째 여자 영희는 공장에 다녀요. 그래서 공장에 다닌다. 우리 누구는 영희. 근데 영희가 저 말고 또 누굴 좋아했냐면 007을 좋아했어요. 007. 예전에 뭐 또 우리 007 영화 나오면 뭐 한장을 했죠. 007은 살인 면허 패스워드죠. 그래서 민증을 까면은 뭐로 되냐면 농목임으로 돼 있어요. 이름이. 걔 알고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껍데기만 외국인 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007 이름이 뭐다고요? 농목임이에요. 영이 어디 다녀요? 공장이네요. 4%짜리 딱 2가지만 해요. 뭐만 해요? 꼬로만 해요. 요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거를요. 아직도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도 가끔 가다 옛날 공부하셨던 분이 실무계 교수한테 와갖고 교수님 잘 계십니까? 아직도 설이 영이 소위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들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오래전에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때 공장에 다니던 누가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007인데 걔 이름은 농목임의 마지막 4%짜리는 꼬로 이렇게 뭐 가볍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내부를 하면 되는 거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꼴 5. 근데 고사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 다 깨먹죠.
이걸 조금 빨리 하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는 꿀어요. 나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는 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별사종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아저씨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기 밥 먹어서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영이 어디 다녀요? 007은 누구예요? 농목임. 4%짜리는 꼬로. 이거야. 진짜 저는 이렇게 외우겠어요. 그냥.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버스 타거나 전철 탔을 때 이거 한번 하는 거냐. 야, 그러면서 힙합맨 요 그러가면서 공장에 다니던 사람은 영재는 딱 해보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놀랄 거 아니야. 그러면 싹 한번 웃어줘. 그러면은 맛을 판단해 갔구나. 할 때마다 웃어주기 귀찮으면 여러분 꽃을 꼽아야 해. 꼽고 해. 그러면 꽃 꼽았구나. 자, 요거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분할,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이렇게 차등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올해 2018년도에 전면 개편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기타가 전면 개편, 4가지로 다시 소팅돼서 재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는 기타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액기세는 꼭 좀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 320쪽부터 바로 321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금 당장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321쪽이 비과세는 내버려 두시고요. 자,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세율을 곱하는, 세액을 계산하는데, 모든 조세의 세액은 과세 표준에다 뭐를 곱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과세에서. 요때에 요 과세 표준과 세율도 재산세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납세 의무자 토지 구분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표세입니다.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표세는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여러분이 일단 이걸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걸 이 계산 구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다고요? 재산세 과표는 뭐야?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개예요? 두 개. 계산 요소 2가지야. 그래서 첫째 뭐가 나오냐? 시가 표준액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재산세 과표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출발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시가 표준액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기 뭐가 나오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요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걸 꼭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모든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 두셔야 되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살짝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말을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 과표는 뭐다? 네모 곱하기 네모로서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가 된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나오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것은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 모르고 할 때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공정시장가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재산세 과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표를 나왔는지 이것부터 확인할 습관을 들이셔야만 절대 실전에서 안 당합니다. 이때 보유세는 뭐로 말한댔죠?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이렇게 외워져 그랬죠. 그래서 특히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는 원칙이 신고한가에 예외가 시가표네 특례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로 구분했지만 재산세로 오면 원칙, 예외, 특례 있고 없고 오로지 뭐다? 시가표액으로부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구조와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숫자가 있는데 이때 이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비율을 말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외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비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일 때에는 그냥 70%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택일 때는 자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보다 공정시장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고요? 주택은요? 요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다고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책에 있죠? 그래서 토건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이거 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토건은 70, 주택은 60. 약간 이제 리듬 타주면 되는 거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재산세는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로 시간 내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걸 사진 찍어놓고 계속 오다 가다 이동간에 한 번씩 보면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자꾸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판사란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자꾸 적어봐요. 여러분 보지도 못해. 왜? 어차피 갈 때는 책장에다 집어넣고 다 갈 테니까. 그래서 핸드폰으로라도 찍으라고. 그래서 이동간에 놀지 마시고 이런 거 치고받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율로 갑시다. 자, 재산세 세율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또 골치 아프네요, 여러분. 짜증나죠? 예.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때 비례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부터 먼저 기억합시다.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있었고 아까 우리 뭘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로 과세되는 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때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건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이걸 여름 때 강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종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종합합산과세 토지, 그다음에 뭐 별도 합산과세 토지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합산과세에서 무슨 세율 때리는 거야? 누진세로 과세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들은 합산과세인데 특히 뭐는 주택은 대물세라서 개별과세하지만 주택은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때린다. 그래서 이걸 외워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 주, 종, 별, 결론.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라서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다 그랬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게 아니면 나머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례세 되는 거죠. 비례세를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 저기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몇 프로짜리? 0.07%짜리, 0.2%짜리, 4%짜리가 있었던 거죠. 4%짜리.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세율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데요. 기본이 얘는 0.25%입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0.25%짜리고요. 다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꼬로, 아까 토지도 4% 과세했던 것처럼 꼬로형 건축물도 무슨 재산이기 때문에 사치성이 때문에 몇 프로 때린다? 4%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꼬로는 건물이나 토지 다 몇 프로 맞아요? 4% 맞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슨 세를 맞는데? 누진세를 맞는데, 누진세를 맞는데, 사치성 재산이 뭐는? 별장은 무슨 재산이기 때문에? 4%짜리이기 때문에 얘는 몇 프로 맞느냐? 4% 두들겨 맞습니다. 4%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비례세로 과세가 되는 일이고, 요 주종별만 바로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거기 세율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세율에서 제일 중요해. 주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세율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여러분. 별장만 몇 프로짜리고요? 4%짜리고 별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0.1%도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한다라고 이 322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322쪽 메인이. 그러면 시험에는 여러분 주택과 별장이 나오는 거 아니라 그 밑에 가르고 닫고 자 역시 사치성 재산이었던 무슨 주택? 고급 주택. 이게 중요합니다. 고급 주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전이 장난치는 건 일반 주택과 별장을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사치성 재산이었던 고급 주택을 얘는 4% 비례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로 과세한다?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전이 이걸 별장을 고급 주택과 같이 묶어버려. 별장, 고급 주택은 4%. 그리고 별장과 고급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누진세.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얘기야. 틀린 말이다. 고급 주택은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 재산이지만 별장과 노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논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누구랑 논다? 고급 주택하고 논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건축물 보죠. 그래서 건축물 보시면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4%. 기타 건축물이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0.25%. 이게 원칙이야. 0.25%가 건축물 세율의 원칙인가? 그래서 원래는 0.25%로 과세하지만 뭐만? 꼬로만 몇 프로 때린다? 4%.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은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토지는 아까 했던 거죠,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세율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323조 부가징수가 있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죠, 역시. 종합문제로 그렇게 잘나. 단독 문제로 못 나오면 종합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부가징수인데. 자, 이때 재산세 부가징수는 특징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신고 및 납부고 예외가 보통징수인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신고 및 납부가 없고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여기서 과세관청은 누가 되는 거죠? 재산세 과세관청은 누구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군수구청장이랬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이때에 이 보통 징수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시간적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째 바로 뭐냐?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한이 있게 됩니다. 이때 납부 기한은 다시 정기분과 수시분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굵은 팔뚝에다 적어가든지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때 재산세 과세기는 여러분은 이미 했던 것처럼 매년 어느 현재로 한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는 숫자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되는 숫자. 그 다음에 정기분 납기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할 숫자인데 자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언제부터?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일 때는 이거와 구분해서 따로 내는데 이게 언제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은 토지나 건축물이나 다 16일부터 언제까지죠? 말일. 16일부터 말일까지니까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하반월로 표현하는 거죠. 하반월. 즉 한 달을 두 개로 나눠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상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하반월. 그럼 여러분은 토지는 몇 월 달이고 9월 달이고 건축물은 7월 달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죠? 하반월. 그래서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토지, 건축물,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몇 월? 9월, 건축물은 7월. 다 뭐죠? 말일, 하반월이죠. 16일부터 말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뭐. 근데 주택은 주택분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일괄 과세한다 했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고요? 토지, 건물을 구분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2분의 1씩 후려쳐갖고 2분의 1씩 후려갖고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내는 거죠. 다만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가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7월달과 9월달 나눠서 과세하지만 자 얼마 이하면? 자 10만 원 이하라고 됐나요? 예, 그거를 옆에다가 지우시고요. 올해 2018년도 개정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이면 그래서 요 10만 원을 옆에다가 20만 원으로 바꿔놓고 2018년도 개정 자 확정됐네요. 개정이. 아직 공표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0만 원일 때는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달과 9월달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7월달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시불가징수할 수 있다. 일시불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뭐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로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겠네요. 자, 뭐 정해진 날, 그 다음에 정기분 이러한 날짜 외에 수시분도 있다는 것만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부죠. 제목이 써져 있네요. 소액.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인데 이때 일정한 금액은 얼마라냐? 자, 얼마죠, 여러분? 2,000원 미만. 2,000원도 중요하지만 미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할 때 소자 동그라미, 2,000원 할 때 이자 동그라미 그걸 묶어버리면 소이가 됩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 여자입니다. 아, 마지막은 아니다. 그래서
몇 번째? 세 번째. 소액 징수 면제할 때 소자, 그 다음에 뭐 2,000원 할 때 이자. 묶어버리면 뭐가 돼? 소이입니다. 소이. 설이는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요. 영희는 공장에 다니고 소희는 어디 다냐? 우체국에 다녀요. 그래서 소액 할 때는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일 때는 이때 미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하가 아니야 미만이야. 미만이니까 얼마까지? 1,999원까지 징수 안 하고 2,000원은 징수해야 되는 거 안 하는가? 응? 2,000원 징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제는 그거 물어보죠. 징수할 색이 2,000원이면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2,000원이면 징수를 해야죠. 언제까지만 안 하는 거면 1,999원 예, 여기까지만 과세하는 거 2,000원은 과세한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밑줄 적어놓으세요.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죠. 세부담 상한선. 적었나요? 예, 여기 뭐라고 적냐면 예, 모든 보유세 공통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원세, 종부세, 예, 부가징수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세부담 상한선. 그럼 세부담 상한선은 뭐를 말하냐?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자 올해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했어요 여러분? 세율을 곱했죠.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당해년도 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올해 과표에다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곧바로 고지서 보낼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그 재산에 부과된 직전년도 세액을 비교해서 직전년도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라는 규정이 바로 뭐다? 세부담 상한선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줍니다. 자, 올해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당해년도 세액이 나왔어. 그럼 그걸 고지서 보내지 말고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 난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부담 상한선의 원칙과 예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뭐 지금 당장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이 몇 프로냐? 150%가 원칙입니다. 150%.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일 때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얼마? 130.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어떻게 한다? 105, 110, 130 이렇게 외워집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130이 제일 중요합니다. 6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까지만이다? 130%까지다. 이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꾸냐? 150%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는 걸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원칙이 150.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에 따라서 105, 110. 제일 높은 건 130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일 때도 뭐가 쫓아온다? 부가세 쫓아오네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한 번 더 뭐를 낸다 이러면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낸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재산세가 100이다. 재산세가 얼마다고요? 100. 그럼 얼마를? 20을 더 한꺼번에 뭐로? 지방교육세로 부가징수 당한다. 그 얘기를 기억해 두셔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이제 뭐 병기세는 이런 거 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죠, 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국세로서 여러분 324쪽 종합부동산세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유세 무슨 세죠, 여러분? 국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작년에 뭐 아주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여러분 324쪽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찾으셨습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네요. 주택할 때 주자, 종합할 때 종자, 별도할 때 별자 묶어놓고 이거 뭐 어떤 거였죠? 주, 종, 별이죠. 그래서 주택과 종합과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재산세로 무슨 세로 과세가 됐고 누진세로 과세가 됐고 얘를 전국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합산 과세할 때에 그 공시가격 할게요. 자, 주택은 얼마? 주택은 얼마? 6억 원 초과자. 6억 동그라미.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나중에 그 325조 부가징수가 있죠? 예, 한번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만 좀 봐두시고요. 이번 단계는 생략하고 다음 주에부터 어디 가느냐? 바로 326조 양도소득세 입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